광화문 광장에서 봉행되는 불교도 대법회를 한 달여 앞두고 전국 사찰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장안사와 울산 정토사가 제37대 집행부 핵심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길 기원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유진 스님, 나는 전로 등으로 불교가 MZ세대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현 상황을 소통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포교에 적용하기 위한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학술대회에서는 현 상황을 포교 성공 사례가 아닌 사회와 거리를 좁힌 사례로 해석하는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국 사찰에서 간절한 참회와 발언으로 49일 동안 진행된 백중기도가 지난 일요일 7월 보름을 기해 일제히 회양됐습니다. 서울 봉은사는 신도들과 담양 용흥사에서 생명 나눔 방생대법회를 봉행하며 효의 의미와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서울 도선사를 비롯한 전국 사찰들의 백중 회양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다음 달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되는 불교도 대법회와 제37대 집행부 핵심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길 기원하며 서울 장안사와 울산 정토사가 힘을 보탰습니다. 어제 장안사 주지 성화 스님은 2024 불교도 대법회 기금으로 1,000만 원을, 정토사 주지 덕진 스님은 천년을 세우다 기금으로 1,000만 원을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덕진 스님은 진우 스님에게 직접 지은 행원 참법과 사경책 등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소중한 기금을 전달해준 장안사와 정토사의 종단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유진 스님, 나는 전로 등으로 불교가 MZ세대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을 소통의 관점에서 분석해 포교에 적용하기 위한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이른바 노잼으로 인식되던 불교가 유진 스님, 나는 전로 등으로 MZ세대를 공략하는 힙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무종교인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향후 믿고 싶은 종교로 불교를 선택한 사람들이 42%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학문적 기틀을 기반으로 불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조계종 포교원이 어제 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불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체계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선 박진규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는 유진 스님과 나는 전로 등을 홍보 성공 사례가 아닌 사회와 거리를 좁힌 사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도 종교에 대한 대중들의 무관심과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젊은 세대의 호의적 반응은 예외적인 사례라는 겁니다. 이를 홍보의 성공 사례로, 전략 커뮤니케이션의 성공 사례로 인식하기 이전에 세속 사회와 종교의 거리가 굉장히 좁혀진 사례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 한국의 맥락 속에서 제도 종교에 대한 호응, 특히 젊은 세대가 이 제도 종교에 대해서 호응한다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사례라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교 커뮤니케이션은 종교가 현대인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사회 제도로는 어렵지만 종교만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읽어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불교 커뮤니케이션을 전략과 설득의 차원으로 접근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역할 회복을 통해 변화를 도모하는 학문 분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논평에 나선 이상훈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은 과거 전법보다는 수행에 매진하는 대표적 종교였던 불교가 건재한 건 경전의 힘이라고 설명하며 이를 어떻게 전할 것인지를 더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유진 스님 현상과 템플스테이 등이 종단에서 만들어낸 전략인지 현 사회에 불만을 갖고 있는 젊은 층의 도피처인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두식 동국대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연구원은 불교가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 기본 활동이 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내용을 무지한 중생에게 전파하는 것은 불교가 종교로서 생명력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연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특히 무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포교는 전문가의 메시지보다 사회적 메시지와 일반인의 경험 측면에서 접근해야 효율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이번 학술 세미나로 불교가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가길 기대했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전법 포교 방법을 찾는 게 저희의 중요한 과제가 맞습니다. 그래야
지금의 사람들과 조화롭게 소통이 가능하고 또 2030이라는 말로 대별되고 있거나 MZ세대라고 하는 사람들과 소통이 조금이라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교가 힙한 문화로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는 효과적인 포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로 포교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서울 봉은사가 갑진년 백중회양을 맞은 신도들과 담양 용흥사에서 생명 나눔 방생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조상영가를 천도하고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소중한 계기가 됐습니다.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입니다. 전국 사찰을 찾아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지구 환경의 중요성을 되돌아보는 생명나눔 방생법회가 담양 용흥사에서 열렸습니다. 강남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과 1,500여 사부대중은 19일 용흥사 계곡에서 어린 토종 민물고기 치어를 방생하며 조상영가를 천도했습니다. 용흥사 주지 덕유 스님을 대신해 제18교구 본사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은 오랜 도반을 반기는 마음으로 봉은사 대중을 환영했습니다. 오늘 용흥사에 이렇게 작심하고 이렇게 방생법에 내려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법회에는 이계호 지역 국회의원과 전광선 담양 부군수 등이 함께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지역은 농산물 장터를 통해 담양 특산물을 소개하고 도시에서 온 신도들은 공양미 300석 3,000kg을 담양군에 전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오늘의 법회가 생명 존중 사상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자연의 소중함을 감사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조대왕의 인연처 영험한 기도도량 용흥사를 찾은 동참 대중들은 이날 지장전에서 조상영가에 차를 올리고 백중해양과 방생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금전을 베풀고 하는 것보다도 방생을 베푸는 것이 가장 큰 선행 중에 제일 선행이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행을 오늘 이렇게 조금 힘들지만 오늘 용흥사에서 하고 욕망에만 충실한 중생들의 어리석음은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라는 자연재앙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생명을 살리는 방생이지만 동참 대중 모두에겐 지구와 생명의 가치를 생각하는 소중한 계기가 됐습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전국 사찰에서 간절한 참회와 발언으로 49일 동안 이어온 백중기도가 지난 일요일 7월 보름을 기해 일제히 회양됐습니다. 도선사는 극락화와 극락문을 조성해 선망 부모의 감사와 발언을 전하는 특별한 백중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각산 도선사 극락문, 주지 태원 스님이 신도 한 명 한 명에게 극락화를 나눠줍니다. 백중 회양을 맞아 마련된 하트 형상의 극락문을 통과한 신도들이 극락화를 태우며 조상영가들의 마지막 인사를 전합니다. 삼각산 도선사가 지난 18일 불교 5대 명절 중 하나인 백중을 기해 49일 기도를 회양했습니다. 회양 기도에는 도선사 신도 1000여 명이 참석해 선망조상과 고원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전 스님을 선도로 입회를 모시고 소전으로 포대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도선사 연승공방에서 극락문을 저희 만들어 놨습니다. 저 극락문을 지나갈 때 제가 극락화를 하나씩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소대에 하나씩 소전하시기 바랍니다. 태원 스님의 헌다의식에 이어 길게 줄을 이어선 처녀 불자들이 선망조상을 위한 기도를 올립니다. 회양 기도에 참석한 대중들은 함께 마음을 모아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동시에 살아있는 이들의 삶 또한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았습니다. 백중은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목련 존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대중에게 공양을 올리고 기도한 것에서 유래해 승복 공양과 효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의미가 큽니다. 특별히 사구제 중에서도 마지막에 회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려웠지만 걸어서 올라왔습니다. 차도 많아요.
너무 기분 좋아요. 오늘 여기 참석하니까. 영가들 좋은 데로 가시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니까요. 좋죠. 도선사는 백중 회양을 기해 오는 21일 담양 용흥사에서 백중 방생법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강화 전등사가 화엄사 회주 정유스님 초청법회로 백중 49일 기도를 회양했습니다. 전등사는 무설전에서 조실 세연스님, 주지 여암스님을 비롯해 3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정유스님을 초청해 백중 회양 법문을 청해 들었습니다. 정유스님은 무생의 면목을 깨달아야 이고 등락하고 무생복락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업지키를 당부했습니다. 주지 여암스님은 어떤 인연으로 누군가의 자식으로 태어나 살아가고 나 또한 부모가 될 것이니 그 도리를 잘 되새기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회주 항롱스님이 작사한 부모 은중송을 전등사 합창단이 노래하고 풍물패는 경례를 돌며 지신밟기를 하며 원만불사를 기원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생전예수제를 설행하고 있는 태고종 청년사가 백중을 맞아 성남 부모의 영가를 천도하는 회양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생전예수제 보존의 어산이자 태고종 총무원장인 상진스님은 영가의 마음을 밝혀 부처님에게로 이끌어가는 천도의식은 불교에만 있는 것이라며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우람분절이자 백중이었던 지난 18일 천년고찰 청년사에서 선망 부모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49일 동안 올린 기도를 회양하는 백중 회양법회가 봉행됐습니다. 타종으로 법회의 시작을 알리며 태진과 호적, 번을 앞세운 실현의식의 연불소리가 경내 탑전을 돌아 장흥골에 울려 퍼졌습니다. 일로왕번과 위패를 따라 대적광전으로 자리를 옮긴 사부대중은 살풀이와 관욕으로 영가들이 부처님의 법을 들을 준비를 마칩니다. 청년사 회주이자 태고종 총무원장인 상진스님은 영가의 마음을 밝혀 부처님에게로 인도하는 천도의식은 불교에만 있는 것이라며 정성을 다한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영가는 청정자심, 깨끗한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처님 앞에도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간용을 해서 그 마음을 밝혀줍니다. 또 상진스님은 서산에 해가 지면 동력에 달이 뜬다며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천도 본문은 영가뿐 아니라 현실에 우리도 무명을 끊는 지혜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있을 때 아름답게 살고 있을 때 잘 꾸며서 만인들 앞에서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마지막에 갈 때는 모든 거 다 버리고 가라 이 말입니다. 목조 아미타 삼존상 등 수많은 문화재가 있는 청년사는 신라 흥덕왕 2년 서울 하왕십리 종남산에서 백성을 편안히 하여 나라를 굳건히 한다는 의미의 안정사로 창건됐습니다. 조선 초기 무학대사의 중창으로 청년사로 바꾼 이후 2000년대 초 양주 계명산 자락으로 터를 잡고 2010년 현재의 청년사로 일신했습니다. 특히 청년사의 생전예수제는 지난 2022년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며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모두 갖춘 청년고찰로 신도들의 수행과 기도의 중심 도량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청년사는 그 태고종에 소속되어 있는 한 사찰로서 그 정통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신도들과 함께 불교를 이끌어 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 보살님들이 기도 법회나 관음 법회나 임등 법회에 잘 나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법문도 좋은 법문 많이 듣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전부터 장장 5시간 동안 봉행된 청년사 백중 회양법회는 BTN 불교TV를 통해 오는 28일 오후 1시와 29일 밤 10시 30분 두 차례 방송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백양사가 개학을 맞아 지역 학생들에게 팥빙수 나눔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6일 주지 무공스님을 비롯한 백양사 스님들과 광주 지역 말사 스님들이 광주 정광중학교를 방문해 600여 학생들에게 팥빙수를 전달했습니다. 백양사는 신행단체 자비신행회와 팥빙수를 만들어 나눠주며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무공스님은 기록적인 더위로 힘든 가운데 기약을 맞은 아이들에게 작게나마 힘을 보태주고 싶었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천태사찰에서 신행 활동을 하는 천태종 청소년 불자들이 일본 스카우트단과 교류하며 불심을 다졌습니다. 천태종은 지난 8일 서울 관문사에서 발대식을 시작으로 12일까지 도쿄와 후쿠시마 일원에서 제1회 한일 청소년 문화교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류는 지난해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 잼버리 대회 당시 조기 퇴영한 일본 대원들에게 천태종이 구인사의 숙소를 마련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 데 따른 겁니다. 천태종은 일본 스카우트 연맹의 감사패를 받은 데 이어 문화교류 초청을 받아 일본 국제 장애 스카우트 캠프에 참가했습니다. 천태종 청소년 문화교류단은 3박 4일간 스카우트 캠프를 비롯해 일본 천태종 3대 본산 가운데 하나인 린노지와 도쿄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 센소지를 참배했습니다. 1972년 태풍 베티로 단양 시루섬이 물에 잠겨 주민들이 물탱크에 올라가 14시간을 버틴 이른바 시루섬의 기적을 기리는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천태종 단양 광법사가 지난 17일 단양 문화예술회관에서 제2회 시루섬의 기적 수변 문화축제 일환으로 합창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회에는 대구 소리온 합창단을 비롯한 12개 합창단 총 400명이 참가해 시루섬의 기적과 시루섬의 울타리, 시루섬의 그날 등을 부르며 실력을 뽐냈습니다. 천태종 총무원장상인 대상은 원주 챔버콰이어, 최우수상은 동대문 구립 여성합창단이 수상했습니다. 광법사 주지 해종스님은 과거 시루섬 주민의 화합정신을 기리고 경쟁을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은 총무국장 대거스님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합창단의 하모니가 시루섬의 기적을 상징하는 것처럼 더욱 따뜻하고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광주 증심사가 지역 주민 복지 사업을 위한 기부금 2천만 원을 동구청에 기탁했습니다. 주지 중현 스님은 지난 14일 광주 동구청을 방문해 임택 동구청장에게 직접 복지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스님은 어려울 때일수록 이웃과 더불어 부처님의 자비가 온 세상에 깃들길 바란다며 이웃사랑 실천에 불교계가 앞장서겠다고 전했습니다. 광주 증심사는 관내 저소득 아동을 위한 피자 나눔 행사와 팥빙수 선물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BTN 뉴스는 내일도 잘 준비해서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8월 20일 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